아마 이 신윤복이 그 김명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.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남녀가 어디 뭐 만남을 갖고 헤어지는 길일까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발걸음일까요? 이게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시면 그 신체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. 이 발걸음을 보잔 말이죠. 이게 이 발의 방향이 보여주는 게 지금 여자나 남자는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. 그죠? 예. 예. 그런데 여자의 시선의 방향은 일로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안 원하는 듯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. 남자는 야 좀 따라와라. 왜? 아니 여기까지 나와놓고 여기서 버티는 건 뭐냐 도대체. 그러고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한 거냐. 나 좀 뭐 돈도 좀 있다. 뭐 이렇게 폼 잡는 것 같고. 예.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 말이에요. 이게 시선을 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내가 얼마 전에 스티븐 컨이라고 하는 미술사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다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남자는 항상 여자를 보고 있는데 여자는 항상 딴 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녀 사랑이 그 애틋한 이유는 말이에요. 둘 다 마주보고 있으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.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. 둘이 만나서 사랑했다 행복하게 잘 살 끝이거든요.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는 딴 데를 보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이 인상주의 르누아르도 똑같이 지금 이 여자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여자인데 관심 없는 아줌마만 자기를 보고 있고 젊은 여자는 딴 데를 보고 있다고.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아는 그 교태를 가진 그런 여인이지 않나.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돼요.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네. 거의 내가 2만 5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. 예,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. 저로서는 뭐 그거보다도 아련한 네. 청아한 그 스토리가 있는 듯 없는 듯. 그러니까 네. 선대들이 네. 기가 막힌 그림쟁이였다는 거지. 네. 우리 그림을 얘기할 때 항상 서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네. 글과 그림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의 심정은 두 사람만이 알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신윤복이 이제 단정 짓지 말고 다양하게 해석해라. 열린 결말을 만들어 그렇지, 2만 3천 가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동 패턴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. 네. 아니, 표현 해석을 했는데 자꾸 그거를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. 선생님 혹시 신윤복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, 개인적인 어떤 갈망이 좀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기생을 다양하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는 신윤복이 기생과 같이 살았던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네. 조선시대 때는 기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부라는 지아비 부자를 써가지고 네. 그 기생을 관리하면서 같이 살게 하는 그런 네. 하급 관리들이 있었습니다. 일종의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신윤복이 기부였던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좀 속되게 좀 놀아볼 만큼 놀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이니까 그 요즘 너무 우리 캠 박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캠 박사님도 근데 한계는 있더라고. 에로티시즘이 약하셔. 내가 그림 보면 아직도 그 한계는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. 다른 건 다 벗어나셨는데. 저 명작 스캔들 식구들은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오면 아주 화기애애해져요. 그렇죠?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. 자, 과연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스캔들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베일 속에 가려진 신윤복의 사.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. 단 두 줄. 조선 최고의 풍속 화가에 대한 설명치고 초라하다. 원초적 감정을 유려한 필선으로 포착한 이 그림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? 불륜 아니에요, 불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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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아요. 무섭고 집 들어가면 혼나고. Probably they are having some secret date or something. 달빛 아래 몰래 한 사람.
그런데 이 월화정인에는 예사롭지 않은 모양의 달이 있다? 고3 수능 모의고사 과학탐구 영역에 신윤복의 월화정인이 출제됐다. 그림 속 달에 대한 문제였다. 월화정인에 그려진 달 모양은 우리나라에선 관측되지 않는다는 게 답이었다. 그렇다면 신윤복은 상상 속의 달을 그린 것일까? 그림 속에는 연인이 만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. 야삼경.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깊은 밤이다. 이 시각 우리나라에서 관측될 수 있는 한 달간의 달 모양을 확인해 보았다. 그러나 그림 속 눈썹 모양의 달은 볼 수 없었다. 기이한 달 모양. 그 미스터리를 풀 단서는 무엇일까? 이 그림이 자꾸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그림이 안 맞거든요. 이런 모양의 달을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분명히 저 달은 월식일 때만 가능한 달이고 똑같은 월식이 아니거든요. 달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신윤복이 저거를 제대로 보고 그렸다면 분명히 날짜가 나올 수 있겠다. 조선 왕조는 일식과 월식을 나라의 큰 변고로 여겨 기록으로 남겼다. 신윤복이 월식을 볼 수 있었던 때는 1793년 음력 7월 보름.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월식을 재현해 보았다. 놀랍게도 그림 속 달 모양과 일치하는 부분 월식이 밤 12시경에 벌어졌다. 신윤복이 일생 동안 신윤복이 살면서 이런 달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거는 1793년 8월 21일 음력 7월 15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신윤복은 정말 월식을 그린 것일까? 과학적으로 월식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는 확인됐지만 일생에 단 한 번 볼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달을 혜원이 직접 보고 그렸을지는 알 길이 없다. 그의 풍속화엔 많은 달이 등장한다. 은밀한 만남의 순간에 손톱 같은 가는 달이 보이는데 화가는 달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. 우리 그림뿐 아니라 그림이라는 거는 그리는 사람의 감정 표현이죠. 그래서 진경산수화라 하면은 겸재의 진경산수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. 그 진경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아름다움, 그 작가가 느끼는 그 인상, 이게 더 중시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봐서 누구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게 위대한 화가입니다. 남녀 간의 만남이 금지되던 시대에 숨김없는 사랑. 그 순간의 진실은 초승달 같은 미인의 눈썹을 닮은 달만이 알고 있을지 모른다.